네, 안녕하세요. 렌쌤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하반기 농협은행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기소개서도 중요하지만 자기소개서 문항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복잡한 문항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템플릿에 맞춰서 복붙하고 끝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농업에 대한 얘기도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합격 자기소개서에는 농업에 관한 얘기보다는 고객에 관한 얘기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이나 금융, 전형적인 은행 자기소개서 문항 쓰는 것처럼 신경 써주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보다는 인성검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성검사 결과가 어느 정도 서류 합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도 중요하지만 인성검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른 작성하시고 문항도 평이합니다. 얼른 작성하시고 필기 준비하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통해 자기소개서 첨삭 도와드리고 있으나 10월 3일부터 시작하시면 10월 4일에 시작을 하게 돼서 10월 7일 마감인 농협은행에 조금 촉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 같이 쓰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1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농협은행의 지원 동기를 설명하고 성장 목표를 700자로 기술을 해달래요. 농협은행의 글자 수는 700자예요. 그래서 선생님 복붙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500자짜리를 보통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요게 200자만 끝에 조금 더 하면은 자기소개서 금방 복붙할 수 있고 그 템플릿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1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와 입행 후 포부를 묻는 정말 전형적이고 간단한 문항입니다. 이 목표만 구체적으로 정해주시면 되는데 아마 대부분 분들이 지금까지 기업은행 썼고 신한은행 썼고 하나은행 썼고 하셨으면은 목표는 정해지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만 쓰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목표를 정하기 위해선 여태까지 여러분이 하셨던 일을 쭉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A 인턴, B 자격증, C 팀플 이렇게 쭉 정리를 한 다음에 내가 이 안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게 뭐지를 이 두 개 속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먼저 직무부터 여러분이 확실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산관리를 하겠다, 기업금융하겠다, 기술금융하겠다 이런 식으로 직무부터 정한 다음에 그 직무 안에서 어느 대상을 위해 할지를 이 안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보니까 내가 좀 기업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왔어. 혹은 자영업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왔어. 이런 식으로 공통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 공통된 대상을 위해 내가 직무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목표를 갖게 된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목표를 위해 필요한 요소, 작성할 부분이 있으면 작성해 주시고 은행이 부합한 이유, 그리고 입행 후 어떻게 실천할지 크게 이렇게 두 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완성반 회원분은 그냥 11자 입행 후 포부하면서 지원 동기랑 합쳐서 정리한 거 있잖아요. 700자로 딱 떨어지게 그거에 농협은행에 대한 소개만 바꿔 넣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작년 문항 갖고 오실 분들은요. 거기 작년 문항 보면 나의 노력이라고 나온 부분만 내가 했던 경험과 기업 소개로 바꿔주시면 돼요. 아마 작년 문항에는 여러분의 노력을 쓰라고 문항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만 빼고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 목표를 갖게 되었고 이 기업이 농협은행이 그래서 부합하다, 딱 맞다라는 얘기로 그 부분만 바꿔치기 해주시면 어느 정도 제출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굳이 농가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에겐 목표가 있어요. 두 가지씩 언급.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 목표를 갖게 됐고 농협은행이 그 목표에 부합했고 그래서 입행 후에 그런 농협은행 입행 후에 나는 어떻게 성장할 거예요 라는 흐름으로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템플릿 볼게요. 어떠한 경험들을 통해 목표로 성장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난 이 목표가 되고 싶었어요. 경험 당시 어떤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때 이런 일을 하며 목표 대상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의, 은퇴금융의, 스타트업 기술금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은 경험 하나가 아니라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항상 어떠한 업무들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해서 내가 공통적인 어떤 성과를 도출해내면서 나는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 목표를 갖게 된 경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외에도 내가 했던 일을 조금 나열할 수 있으면 글자 수가 남으면 나열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은행을 찾던 중에
농협은행은 이래서 부합하다고 판단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에요.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은행 장점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셨잖아요. 그 목표가 되는 키워드와 농협은행을 합쳐서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농협은행 스타트업 금융 이렇게 한다면 농협은행 스타트업, 뭐 농협은행 1위, 농협은행 최초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농협은행이 왜 나에게 부합한지 농협은행에서 내놓은 홍보용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타이틀들만 갖다 쓰시면 돼요. 굳이 기업 분석까지 지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농협은행의 입행 후 목표가 되고자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단장기적, 전문성 경험적인 측면으로, 금융적인 디지털적인 측면으로 모든 여러분이 기준을 나눠서 여러분의 포부를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단장기로 나누실 거면 단기적으로는 자격증도 따고 업무와 조직에 적응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목표가 되어서 농협은행에 기여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글자 수가 남으면 이걸 작성해 주셔도 되지만 여기에서 이미 입행 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굳이 입행 후는 언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예시를 살펴볼게요. 일부러 최대한 좀 덜 겹치게 하기 위해서 작년 농협은행 5급 예시 그대로 갖고 와 보았습니다. 여기 적힌 내용은 전혀 그 어떤 사전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흐름만 참고해주세요. 정성적 평가로 기업금융의 폭을 넓히는 농협은행에서 스타트업 금융 전문가 목표 설정했네요. 성장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했대요. 이 활동을 통해 직접 기업 고객을 만나왔는데 이때 이런 CEO를 만나며 어려움을 들었다. 그래서 이런 은행을 찾던 중 농협은행은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이거 제가 임의로 작성한 거예요. 여러분은 실제 찾아주셔야 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지원 동기 나와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 경험을 통해 어떤 목표를 갖게 됐고 농협은행이 이 목표에 어떠한 이유로 부합하더라. 이런 농협은행의 일원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자격증도 따고 업무도 파악할게요. 장기적으로는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하면 딱 697자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경험을 포함한 지원 동기 300자에서 350자가량 그리고 입행 후 포부 300자에서 350자가량을 딱 두 개 합치시면 이 700자 너무 간단하게 나옵니다. 농협은행 자기소개서 문항 심플하죠? 바로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번이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긴 해요.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농업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NH농협은행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설명하고 농촌의 어려움 해소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입행 후 수행할 방안이래요. 질문도 길어서 읽기가 어려웠는데요.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게 현재 농협은행의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내 생각을 지금 풀어보라는 건가 아니면 방안을 새로 도출을 해보라는 건가 라고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도 포털 사이트에서 막 검색을 해봤는데 이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현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깊숙이 찾으면 나오긴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확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작년 하반기 문항을 살펴봤더니 공익적 기능은 무엇인지 생각을 밝히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해서 이 부분만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여러분이 굳이 어렵게 시간을 들여서 막 자기소개서가 중요하지만 인성검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문항과 작년 이번 문항과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면 여러분이 굳이 막 지금 농협이 하는 걸 막 구글에 찾고 네이버에 한참 찾아서 막 완성을 하기보다는 그냥 대략적인 거 제가 지금 제공해드리는 정보 플러스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했을 때 좀 겉에 쉽게 나오는 것들을 활용해서 그에 대한 간단한 생각과 여러분의 방안으로 700자를 채워도 무관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뒤에 수행할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기 때문에 어렵게 여러분이 굳이 농협에 대한 정보, 농업에 대한 정보 이런 거 찾으실 필요 없이 제가 지금 제공해드린 자료 보시면서 그럼 나는 이런 거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포털 사이트에 농협은행 땡땡 검색해서 어떤 사업, 어떤 지원하고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내용을 작성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별걸 다 검색해봤어요. 농협은행, 경쟁력 강화, 농업사업 다 검색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기사들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농협은행, 친환경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니까 도움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기사나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지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내용을 듣고 좀 범위를 좁힌 다음에 그 내용으로 자기소개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능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도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기에 신년사부터 찾아봤습니다. 신년사에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하자 범농협의 수익센터 은행이 전체적인 그 농협 계열사에서 수익센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강화하자. 금융 불확실성과 금리 오르고 이런 불확실성에 사업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수익센터의 역할을 하자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농업 농식품 분야의 그린 생태계 확산, 그린 대출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컨설팅을 통한 스마트팜 지원 확대를 하자라고 하면서 ESG 경영을 선도하자라는 얘기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 지원했다, 실제 이런 기업들을 지원했다라는 기사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친환경 상품, 여기 있죠. 친환경 ESG를 위해 이러한 친환경 상품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특화 상품으로 상품을 제공을 하고 개인적인 컨설팅을 은행 차원에서 컨설팅을 제공을 해서 원예 농장을 3년간 하셨던 분이 최근 농협은행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팜으로 전환했습니다. 라고 말한 인터뷰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구체화시켜서 이 내용으로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활용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농협은행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뭔지 먼저 포괄적으로 검색을 해봐주시고 범농협 수익센터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 신년사에 맞춰서 운영하기 위해 어떤 게 필요할까 검색하시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경험에 입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백날 이거를 찾아도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쓰려면은 내가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없으면은 작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특정 분야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1번에서 경험 쭉 나열하고 여기에서 내가 주로 이 대상으로 일했네 라고 하면서 정리한 거 있잖아요. 이 대상을 위해 일했네. 예를 들어 자영업자 지원 활동을 좀 많이 했네. 그러면은 내가 자영업자를 지원했었으니까 농업이나 판로 확보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를 지원해서 소비 활성화를 농산품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얘기할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기반으로 구체화 시켜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내가 이런 분야로 조금 업그레이드 하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농협 땡땡이라고 먼저 분야를 정하고 기여할 방향을 갖고 가셔도 되고 내 경험을 먼저 탐색해서 내가 이 분야에 기여할 수 있겠다. 그럼 농협에서 이 분야로 뭘 하고 있지를 역으로 찾아주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회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문항을 좀 새로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요게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어도 됩니다. 작년 2번 문항 공익성 문항 했을 때 대체 공익성을 어떻게 썼길래 합격했지라고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합격 자기소개서 받아보면은 이 공익성에 대해서 막 특별한 얘기를 쓰신 분들은 잘 없었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 평범한 자기소개서로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에서 시작해서 그냥 여러분의 경험으로 해서 글자 수를 채우셔도 돼요. 작년 문항 갖고 오실 분들은 공익적 가치를 그냥 실현하는 방안으로 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바꾸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뒤에 예시를 들어드리겠지만 공익적 가치의 판로 확보를 얘기를 하셨어요.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판로 확보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번에도 판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라고만 바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내 역량으로 어떻게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내 역량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자랑하듯이 포함이 되어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템플릿 볼게요. 어떠한 농업 농촌을 위해 농협은 어떠한 방안으로 나아갈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최근 농업 농촌은 뭐가 필요한 상황이래요. 혹은 최근 농협은행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런 일을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라고 하면서 여기에 그냥 여러분이 조사한 내용 쓰면 돼요. 딱 이 정도 쓸 거면 절대 길지 않아도 되거든요. 간단하게 겉핥기로 조사하세요. 우리 필기 준비할 시간에 깊이 조사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조사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입행 후 이런 농촌과 합기하고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쭉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계속 쓰는 첫째, 둘째, 셋째보다는 저는 여기에서는 질문을 보면은 수행할 방안에 대해 물었기 때문에 딱 하나만
먼저 땡땡 방안을 수행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안을 위해 땡땡 방안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 수행하겠습니다. 경험은 그대로 들어가요.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첫째 어떻게 하고, 둘째 어떻게 하고, 셋째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글자수 나누면 입행후 쓰셔도 되는데, 아마 여기 작성하시고 나면은 이미 여기 입행후가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작성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시를 바로 보시는 게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예시부터 살펴볼게요.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농협은행 5급 예시 그 공익성 문항 그대로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를 활용해 봤어요. 농업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은행은 농가 판로 확보 및 유관기업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말 두 갈씩으로 먼저 언급을 했죠. 현재 농업은 기후의 변화와 농업기술의 발달로 기존과 다른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대요. 하지만 다양해진 판매 채널과 농촌의 고령화로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렇게 활발히 거래되지 않고 있는 어려움을 나타내요. 어려움 상황입니다. 이에 맞춰 농협은행에서는 그린 생태계를 지향하며 내가 조사한 내용이죠. 하고 있으나 나는 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소규모도 대규모도 관계없이 규모에 관계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이처럼 농가의 성장을 강화하고자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이바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수행할 바예요. 왜? 나는 기자단 활동을 통해 스타트업 홍보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기여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하면 692자로 마무리됩니다. 굉장히 이번 문항이 복잡해 보였지만 그냥 우리 흔히 아는 판로 확보로도 풀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경험을 먼저 찾아보시고 그 경험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걸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그래도 농협은행인데 농업 농가에 대한 질문이 없기 때문에 농업 농가에 대해 묻고자 한 질문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근거, 내가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더 중요하니까 경험 찾고 역으로 그럼 나는 구체화해서 판로 확보처럼 구체화해서 이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해야겠다. 농협은행은 지금 이걸 어떤 걸 하고 있지? 라고 역으로 찾아봐 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3번 문항 볼게요. 3, 4번은 특히 그냥 복붙하라고 판을 깔아준 문항이에요. 스피드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실패와 극복의 경험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지 700자래요. 여러분이 이때 살아오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와 진짜 좀 심각한 얘기들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살아오며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냥 극복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큰 실패다라고 말을 할 거면은 그 이유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존에 작성해 주셨던 실패와 어려움 소재를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진짜 살면서 어려웠던 일이 있고 그거를 통해 배운 게 많은데요 라고 하시면 쓰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웬만하면은 금융이나 영업이나 농업 그리고 디지털과 관련된 일을 하던 중에 겪었던 어려움으로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직무 관련한 일을 하던 과정에서 실패했던 경험, 목표 달성을 미달했다든지 이런 실패했던 경험 찾아주시고 그 실패가 나에게 왜 가장 큰 실패였는지 이유를 이 문항에 작성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부여해주세요. 예를 들어 직무 역량을 처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상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첫 사회생활이어서 뭘 확인해 보고 싶었기에 이런 식으로 이유를 이게 나에게 큰 실패로 남았던 이유를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이 문항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다시 시도해서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고 여기에서 진짜로 중요한 거는 이 질문의 의도예요. 이 질문의 의도는 너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keep going,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니? 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나는 행원으로서도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활용할지 녹여주시면 되죠.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 난 그때도 이때처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거야 라는 얘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빨갛고 굵게 표시해놨어요. 진짜 중요한 건 실패와 어려움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극복해내는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존에 작성하셨던 특히 우리 회원분들 어려움 1차에 작성했던 거 그대로 갖고 오시고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활용할지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세만 우리 여기 500자 작성했으면 200자 남았잖아요. 그것만 여기 풀어주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템플릿 볼게요.
경험 당시 어떠한 목표의 실패, 달성에 실패했으나 극복한 경험이 있대요. 당시 이러한 이유로 내가 도전을 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실패가 너무너무 나에게 컸어요. 이 경험이 나에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목표를 두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경험 나한테 진짜 중요했다. 노력을 했는데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이유로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고 실패에 직면했을 때 다시 일어나서 도전을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어야 한 결과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탕으로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직장인으로서 비슷한 상황에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다.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 한번 바로 볼게요. 만능자소서 어려움 1차에 작성하셨던 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실패해서 이겨낸 네트워크를 만들다. 소상공인 프로젝트 당시 대상자 100명 모집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금융영업인으로 영업력을 쌓고자 이 경험이 중요한 이유죠. 이 모집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대요. 홍보지를 만들면서 도전을 했으나 100분을 못 채웠죠. 실패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사람과의 관계보다 업무 목표 자체에 집중해서 생긴 내 문제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도전했어요. 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첫째, 둘째, 셋째 한 결과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 역시 어떻게 적용할지죠. 이러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그 배운 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마무리가 돼요. 결국 3번 질문은 왜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하는가가 굳이 꾸역꾸역 넣을 필요 없으시고요. 500자 그냥 작성한 다음에 직장인으로서의 자세만 더해주시는 게 가장 심플하긴 합니다. 다시 도전한 이유는 상사가 다시 하라고 했어요. 이것만 아니면 돼요. 내가 실패해서 이겨내는 사람인 거를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면 되고요. 주도적이고 자발적이고 실패에 무너지지 않는 내 자세 보여주시면 되고 그냥 결론은 무난하게 작성하고 끝내주시면 돼요. 다음 4번 문항 살펴볼게요. 4번 문항 역시 간단하게 복붙하고 끝내면 되는 문항입니다. 타인과 협업 시 발생한 어려움에 대처한 경험, 그리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기술해 달라고 하는데요. 결론은 우리가 정리해둔 모든 협업 소재에는 어려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을 포함해 모든 분들이 협업 1차에 작성했던 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만 마지막 문단 늘려서 작성해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그냥 복붙하세요. 여기에서 이 문항에서 농협이 보려고 하는 거는 조직이나 동료가 힘들고 바쁠 때 외면하기보다는 조직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딱 이거 하나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혹시 새로 작성하실 분들은 금융, 영업, 디지털,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협업했던 경험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점에선 어떤 협업이 발생할까를 생각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바쁜 일손 돕기, 지점 목표 달성하기 등 이런 어려움이, 이런 목표가 있을 텐데 이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라는 것만 자기소개서 문항에 드러나면 돼요. 그래서 협업했던 경험에서 내가 한 역할이 들어가야 되고요. 내가 한 일, 그리고 갈등 해결을 위한 나의 노력만 포함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말만 어렵지 그냥 협업 소재를 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협업 소재만 갖고 오시면 된다라는 게 요지예요. 템플릿 볼게요. 경험 당시 협업으로 목표를 달성했대요. 당시 목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쉽죠? 목표를 달성해야 했지만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혹은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문단 작성. 이에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똑같죠? 행원 역시 여기에 내가 한 일만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협업했는지랑 행원 역시 이러한 협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행 후에 어떻게 기여하겠습니다 하면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시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능자소서 협업 소재 갖고 왔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냥 저 똑같이 갖고 왔고 얘만 추가했어요. 앱 개발 프로젝트 당시 공모전 1위를 달성해낸 경험이 있대요. 당시 각 전공자가 모여 소상공인 결제 앱을 제작해야 됐습니다. 금융과 관련된 거죠. 이에 이렇게 노력을 했으나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상대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이 발생했대요. 이거를 위해 사전 멘토링 제도를 제안해서 이렇게 사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노력한 결과 공모전 1위를 이뤄냈대요. 결국 이건 뭐냐면은 우리 입행하게 되면은 우리 부서랑만 일하는 게 아니라 본부에 있는 부서들하고도 일을 하게 되고 뭐 다른 계열사도 일할 수 있는데 나는 그때 대비한 것처럼 실제로 IT 담당자랑도 다른 전공자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협업을 잘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자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 추가를 해준 겁니다. 특히 NH농협은행의 경우 전 농가 및 이렇게 하나 될 때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던 경험으로 디지털 이해와 타부서 업무에 대한 이해를 쌓아
협업 시 원활한 소통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항상 고객의 불편한 점을 모색하고 제안하면서 협업하겠습니다 해서 내가 플랫폼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내가 할 역할만 여기 200자로 추가해 주시면 글자 수 제가 여기 못 썼는데 700자 안으로 딱 맞게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 이렇게 3, 4번 쉽게 복붙했으면은 작년에 쓰셨던 분들은 또 복붙할 수 있는 5번 문항이죠. 다만 이번에는 합격 자기소개서를 조금 더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내용을 700자로 작성을 해달래요. 이거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1번, 2번, 3번, 4번 작성했으면은 여기에서 각 내가 문항에서 자랑한 카테고리가 뭔지를 갖고 와보세요. 1번에서 내가 금융지식 있다고 자랑했고 2번에서 농촌에 대한 이해 있다고 자랑했고 쭉쭉쭉 정리했는데 내가 영업에 대한 걸 얘기를 안 했네? 그럼 5번에 영업에 대한 걸 써야겠다. 혹은 내가 디지털에 관한 걸 안 했네. 5번은 디지털 자랑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카테고리에서 자랑하지 못한 걸 풀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합격하신 분들의 자기소개서 5번을 봤을 때 경험 중심으로 푸신 분들은 고객에 관한 것보다는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서 고객 만족을 실천했던 경험들을 많이 작성을 해주셨어요. 고객에 관한 걸 주로 쓰셨고요. 나라는 사람의 성향과 나라는 사람에 대해 소개한 문항들도 있었습니다. 내 성향은 어떠하고 그걸 기반으로 성과를 냈었고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풀어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냥 여러분이 가장 자랑할 만한 경험을 쓰시거나 나는 좀 이런 사람이고 농협에서도 이런 사람을 좋아할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라는 걸 말해야지 라고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소개하지 않은 카테고리 소재 그냥 복붙해서 내가 이외에도 갖고 있다라는 거 추가만 해주시던가 아니면 고객 일자에 작성했던 거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시는 따로 들어드릴 수가 없는 문항이기 때문에 템플릿만 갖고 왔어요. 일반 경험 쓰실 분은 똑같아요. 성과낸 경험 있고 목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노력을 했다. 성과를 냈다. 이 부분만 200자 남으니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외에도 내가 이런 이력서에 자랑하지 못한 내용들 혹은 이력서에 자랑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 넣으면서 이런 걸 하면서 성장해왔다. 입행 후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나라는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항상 나는 이러한 자세로, 항상 이런 가치관으로 뭐를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실제 경험과 경험들을 하면서 나의 자세하면서 어떻게 하고자 노력했다. 예를 들어 목표 이상을 달성하는 자세를 이뤄내고자 목카페 알바를 할 때에도 과외를 할 때에도 목표 달성을 이뤄내고자 목표 이상을 이뤄내고자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내가 자세를 해서 노력한 결과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성과를 거둬낼 수 있었어요. 이처럼 직무에게는 내가 지원한 이 직무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가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직무로서 어떻게 기여하겠습니다. 입행 후에도 라고 하면서 합격자분들이 이런 템플릿으로 작성을 해주셨어요. 최종 합격하신 분들의 자기소개서만 제가 분석을 해서 갖고 와봤어요. 결론은 여러분이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생각보다 5번 문항은 심플하게 작성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카테고리에서 남는 걸 갖고 오거나 고객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나라는 사람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농협은행 자기소개서 문항 비교적 심플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인성검사의 비중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른 작성하시고 필기 준비하시거나 다른 은행 필기 준비하셔서 저희 농협은행 논술 특강이나 면접 특강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